제가 오늘 산 종목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G 케미칼 먼저 보겠습니다. KG 케미칼은 제가 일단 오늘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다. 종가는 많이 밀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패턴류를 사실 좋아해요. 사실 그래도 각을 꺾는다고 해야 될까요? 앞에서 어느 정도 매집을 했다라고 보고 이걸 재돌파한다는 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긴 하거든요. 다만 매물에 부담이 되는 걸 수 있고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내일만 많이 안 밀리면 좋다. 그런 생각으로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삼보산업 이것은 요즘 자동차 금속 관련된 걸 주업을 하는 것 같아요. 알루미늄하고 자동차 금속이라고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들어간 부분은 일단 전일의 어떻게 보면 음봉을 고가를 재돌파했고 그래서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내일은 그래도 가볍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신성 ENG나 KG 케미칼 어떻게 보면 패턴이 좀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 있겠죠. 이것도 좀 윗꼬리가 좀 기네요. 기본적으로 일단 무겁죠. 일단 무겁고 이제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위로 밀린 경우 다음날 좀 강하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크게 잃지 않을 거라고 보고 매수했어요. 이 꼬리는 분명히 안 좋은 부분은 맞습니다. 하이로 정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관점에서는 되게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일단 금액대가 크고 보면 이게 약간 우량주 패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하는 매매법과 좀 잘 안 맞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고점이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분명히 의미가 좀 큽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단 종가로 정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분명히 정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추세 자체가 또 새로운 추세가 될 확률이 커서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 그동안 거래 정지가 됐었나봐요. 네, 저도 내부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많이 올라왔죠. 상도권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죠. 다만 내일하고 모레 그 정도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만 수익이 나오면 되고 그렇습니다. 요 종목은 참 정보 좀 돌파긴 한데 이것도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의미는 있는데 일단 윗꼬리가 주봉으로 봐도 많죠. 주봉으로 많고 내가 하는 매매법과 맞을지 모르는 하면 얼마 아프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으로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아이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이것은 이날 유상증자 한다라고 발표를 했나봐요. 그 후에 갭상을 시키고 일단 이게 매물을 받는 건지 막판 물량 틀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차트로 볼 때 그리 나쁜 패턴으로 보면 나쁜 패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에고 마케팅 이것은 이제 얼마만큼 더 갈지는 모르겠어요. 무서워서 사실 못 사죠. 그래서 샀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고 이게 참 의미가 깊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긴 해요. 종목이라고 하는 게 회사에 좀 분석을 했을 때 회사가 좀 성실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회사로 보이긴 합니다. 약간 성실하게 이끌어가는 경영자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그게 실제 주식이 좋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 가격대에 산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무섭죠. 상수일 확률도 높고 이것은 제가 한번 눌림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걸 사실 이봉에 한 번도 반등을 안 줬다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일단 그렇고 보통 여기에서 좀 거래량이 터지는 봉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좀 터지는 봉이 있으면 좋은데
벽걸이랑 자체가 틀리는 것 없이 그냥 밀리기만 하네요. 근데 좀 재수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밀리려면 깔끔하게 밀리든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재수 없게 밀리긴 했지만 사실 이 봉으로 보면 살짝 각을 좀 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일단 제가 꼭 돈을 딴다기보다도 일단 다양한 종목을 많이 이렇게 해보고 싶고요. 제가 지금 매매를 하는 건 어떤 거에 대한 경험을 쌓기 위한 요소가 좀 더 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닉 IPS라는 종목이고요. 우선 좀 무거운 주식이긴 해요. 이게 의외로 우량주 자체 이게 좀 강하진 못하죠. 이날 좀 강한 상승을 했고 이때도 많이 밀리고 다시 들고 이제 꽃가놀이 패턴처럼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의외로 좀 잘 안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밀리더라도 뭐 힘있게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보통 눌림목이 의외로 또 힘든 부분도 많거든요. 이게 답이 안 나면 일단 단기 매매로 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뭐 한번 봐야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일단 매매 경험을 쌓는데 좀 더 중점을 두고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네. 사실 종목에 대한 이슈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GPT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슈가 뭔지 좀 아직은 좀 처음 시작하다 보니 조금 서투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좀 GPT를 좀 잘 이용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하고 이게 어떤 종목이고 거시적인 어떤 요소가 있고 어떤 테마에 속하는지 이런 요소도 좀 더 디테일하게 추가해서 그려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날아가는 종목을 그냥 샀다고 할까요? 순수하게 거의 기술적 요소만 보고 샀다고 보는 게 맞아요. 사실 기본적 분석 없이 한다는 게 사실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좋지 않죠. 이제 근본은 기술적 분석 같지만 주식의 근본은 기본적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정보를 개인들한테 전달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요소가 많고 그것이 이 요소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테마라고 하더라도 이게 주식시장에 적용되는 것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다른 관점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럴 바에는 적용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거시적 요소 없이는 진짜 큰 돈으로 주식을 한다거나 그렇게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근거가 있으면 좋은 거고 어쩔 수 없이 기술적으로 들어갔으면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빠져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우량도 빼고요. 개별 종목들은 순수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술적 분석은 최근 트렌드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과거랑 좀 틀리죠. 그러면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은 계속 변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돈은 계속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당분간 좀 기술적 분석 위주로 투자 연습을 해볼 생각입니다. 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